몽실 언니. 글 권정생. (13) 난남이와 영순이. (3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절뚝거리면서 찾아왔는데 몽실이는 다시 되돌아서야 했다. 고마운 아주머니네 몸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나온 것이다. 대골 엄마한테 가자. 설마 쫓아버리지 않겠지. 지난밤 거의 지새우다시피 아주머니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해봤지만 별다른 길이 없었다. 아주머니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 생각 끝에 대골 어머니에게 갈 것을 권했다. 몽실이도 그 길밖엔 없었다. 아주머니는 난남이를 위해 쌀가루를 빻아 헝겊자루에 꽁꽁 싸주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먹으라고 주먹밥을 뭉쳐주고 고추떡도 만들어주었다. 엄마한테 가서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오실 거야. 사람 살 곳은 어디든지 있단다. 몽실은 동구밭까지 전송해주면서 일러주신 아주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말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나약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강하게 일어서서 견뎌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몽실은 아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몽실은 처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골 어머니한테 간 것이다. 개암나무 꼴을 나온 다음 날 저녁 때였다. 가까스로 화물열차를 타고 그 조그마한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땐 그지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지만 빨리 가려고 애를 썼다. 대골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옛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몽실은 고개 위에 잠시 서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모습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순덕이와 빨래하던 냇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동쪽으로 길게 뻗은 뒷산 산기슭도 그대로다. 노랑 햇 볏짚으로 갈아인 지붕들, 골목길도 정다웠다. 몽실은 자꾸 가슴이 뛰었다. 동네 가까이 갔을 때였다. 이게 몽실이 아니냐? 빨래 자배기를 인 석류나무집 문경댁이었다. 아주머니! 몽실은 반가웠다. 난 웬 거지가 오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몽실이 아니니. 좀 수다스럽다는 문경댁은 줄곧 몽실이의 위아래를 훑어보고 등에 업힌 아기를 들여다봤다. 몽실은 제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 누가 봐도 거지로 볼 것이다. 그저께 개암나무골 고모네 집을 찾아갈 때 손수 빨아입은 치마 저고리가 벌써 때국이 묻어 더러웠다. 몽실이 제 손으로 기워 입은 옷이지만 제대로 꿰매지 못했다. 난남이는 등에 업힌 채 오줌도 싸고 똥도 싸버린다. 줄줄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등은 금방 얼룩져 버린다. 몽실은 얼굴을 붉혔지만 금방 태연해졌다. 아주머니, 대골엔 인민군이 안 왔어요? 안 오긴 인민군이 와서 못살게 굴었단다. 우리 엄마 잘 있어요? 그래, 애기 낳았단다. 이쁜 딸이야. 어머나. 몽실은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아까보다 좀 더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네가 업고 있는 애기는 누구냐? 동생이어요. 동생? 네. 몽실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 어서 엄마한테 가봐야겠어요. 몽실은 걸음을 재촉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턴논 저쪽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모두가 낯익었다. 엄마! 마침 밀양댁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밀양댁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다 봤다. 거기 뜻밖에도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딸이 서 있었다. 이게 누구냐? 밀양댁은 쫓아가서 몽실을 덥석 안았다. 그런데 등에 무언가 엎여 있다. 밀양댁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때를 맞춰 난나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몽실은 어머니 가슴에서 흐느끼다 얼른 얼굴을 떼었다. 어머니를 쳐다봤다. 언젠가 꿈에 봤던 밀양댁의 쌀쌀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난나미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난남이 불쌍해. 싫다고 하지 마. 밀양댁은 몽실의 까만 눈을 보았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아버진 군대에 갔어. 그리고 새어머닌 죽었어. 개암나무골 고모도 죽고 고모부는 이북으로 끌려갔대. 난 갈 데가 없어, 엄마. 난남이 미워하지 마. 몽실이의 그 까만 눈에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고 있다. 북촌댁은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몽실이도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몽실은 울고 있었다. 하늘 아래 한 분뿐인 어머니 앞에서 몽실은 그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울고 있는 것이다. 가엾은 난나미를 보물단지처럼 감싸주면서 목이 꺽꺽 막히도록 울고 있다. 밀양댁은 말없이 몽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영득이가 방에서 놀다 눈이 둥그레지며 몽실을 쳐다보았다. 몽실은 영득이를 봤다. 그러나 영득이는 몽실이가 생각하고 있던 영득이가 아니었다. 몰라보게 커버린 영득이 역시 자기를 업어 키워준 누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몽실은 아랫목을 내려다보았다. 거기 누비 포대기에 쌓여 잠든 아기가 있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분홍빛의 볼을 가진 귀여운 아기였다. 모두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몽실은 난나미를 내렸다. 어쩐지 아랫목에 있는 아기 곁에 뉘지 못하고 이만치 떨어진 자리에 뉘었다. 밀양댁이 물었다. 걘 아들이냐? 아니야, 딸이야. 걔 엄만 왜 죽었니? 본래부터 몸이 약했어. 그런데 아기 낳고 힘을 다 잃어버려 일어나지 못했어. 밀양댁은 가만히 있었다. 난나미를 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몽실은 그런 밀양댁의 거동을 찬찬히 보았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린 몽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엄마, 난남이하고 이 집에 있어도 될까? 어쩔 수 없지. 있어야지. 할머닌 어디 나가셨어? 몽실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나갔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댁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라고요?
몽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왠지 돌아가셨다는 말이 반갑게 들렸다. 걱정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찔렸다. 죽은 사람이 가엾다는 마음보다 잘 죽었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건 이상하기도 했지만 나쁜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는? 몽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물었다. 아버진 보국대로 갔단다. 전쟁 중인데 장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니? 1년 뒤에 돌아온단다. 그래? 그럼 엄마 혼자 있었구나. 이번에도 몽실은 걱정보다 기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보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몽실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난남이 암죽을 끓여줘야 하는데 지금 솥이 비었소? 고단한데 넌 쉬어라. 내가 끓여줄게. 쌀가루 여기 있어. 몽실은 가지고 온 보퉁이에서 개암나무골 아주머니가 주셨던 쌀가루 뭉치를 꺼내었다. 이날 밤 몽실이와 난남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은 밤이었다. 대골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전쟁의 피해는 훨씬 가벼웠다. 문경댁 아주머니는 국군도 인민군도 와서 못살게 굴었다고 했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대골은 비행기 폭격도 없었다. 소를 빼앗아가는 군인도 없었다. 그래서 밀양댁은 남편만 일선 가까이 군인들을 돕는 작업부대로 끌려갔을 뿐 소도 남아있고 세간살이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논밭의 곡식도 어느 해보다 푸짐히 거두어들였다. 몽실은 마음 놓고 살았다. 밀양댁은 몽실이에게도 새 옷을 지어주고 난남이에게도 누비 포대기 하나를 사다 주었다. 다만 가슴이 아픈 것은 영득이 동생 영순이는 엄마 가슴에 안겨 젖을 빠는데 난남이는 여전히 암죽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밀양댁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난남이를 본체만체 했다. 몽실은 난남이를 극진히 보살폈다. 이따금 밀양댁이 영순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땐 난남이를 업고 바라보다간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비켜나갔다.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몽실은 손을 꼽아보았다. 김씨가 돌아올 날이 자꾸만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 벌써부터 조바심을 일으켰다. 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땐 난남이하고 우리 집에 가야지. 장골 할머니랑 남준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곧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나 봐. 몽실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노루실에서 아버지의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기도 했다.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이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언젠가는 끝이 있는 정해놓은 시간이다. 두 아버지 중 누구라도 돌아오면 몽실은 어머니 밀양댁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순덕이네 할머니는 난남이를 친손자처럼 보살펴 주었다. 어디서나 할머니들은 아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마련인 모양이다. 순덕이는 몽실이 없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너희 엄만 너를 보내고 나서 많이 울었다. 매일매일 운다고 했거든. 김씨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단다. 영득이를 두고 몽실이 찾아간다고 집을 나서기도 했어. 김씨가 그제야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엄마를 붙잡았단다. 그랬었니?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 다리 병신 되도록 두들겨 팬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영득이만 아니었어도 엄만 너한테 갔을 거야. 순덕이는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영득이네 할머니는 중풍으로 죽었단다. 뒷간에 가다 쓰러져서 한 달 동안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지.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희 엄마 똥오줌 받아내느라 고생했단다. 결국 그 길로 죽었는데 다 벌 받은 거지. 몽실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꼭 벌을 받아 죽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착한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새 어머니는 너무너무 착했는데도 죽었어. 순덕이네 집에서 몽실은 뜨개질을 했다. 갈퀴살을 쪼개어 만든 대바늘로 무명실을 어울러 한 코 한 코 짜나갔다. 난남이 양말도 짜고 영순이 양말도 짰다. 똑같이 만들어 설날 신겨보았더니 영순이 발에는 꼭 맞는데 난남이 발엔 헐렁하게 컸다. 난남이 발은 뼈만 앙상하고 조그마했기 때문이다. 미랑댁은 영순이가 입던 옷을 난남이 입히라고 꺼내놓았다. 그게 모두 헐렁하게 컸다. 몽실은 어쭙지 않은 것이었지만 자꾸 가슴이 아팠다. 엄마, 영순이 생일은 언제야? 몽실이 물었다. 7월 20날이야. 난리통에 낳느라고 나도 고생 많았단다. 미랑댁은 그렇게 말하면서 영순이를 안고 둥개둥개 어르는 것이었다. 난남이보다 닷새 늦게 났구나. 몽실은 멍하니 미랑댁과 영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럽다는 마음도 들고 이상하게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시세움 같은 것도 일어났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영순이도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 해. 그리고 나도 영순이를 사랑해줘야 하는 거야. 몽실은 난나미를 꼭 보듬어 안았다. (14) 다시 헤어진 어머니. (1년이면) 돌아온다던 김씨 아버지는 그 기한인 7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미랑댁은 농사일에 혼자서 쉴 사이가 없었다. 몽실은 난남이, 영순이, 영득이 셋을 데리고 집을 보고 밥을 짓고 빨래도 했다. 영순이는 따로 일어서더니 이내 제 발로 조금씩 걸음마도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아직 엎드려 기기만 했다. 몽실은 요즘 와서 난남이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조금씩 가시었다. 영순이도 난남이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영득이도 몽실을 곧잘 따랐다. 누나, 누룽지 줘. 배고프다. 영득이는 4살이다. 장난꾸러기이면서도 때로는 어른스럽고 점잖았다. 전쟁이 일어났던 작년 이맘때 일이 눈만 감으면 되살아났다. 난나미를 낳고 죽은 북촌댁이 이따금 되살아나는 전쟁 속에 나타나 보였다. 어머니, 난남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영순이처럼 일어나서 걸음마도 할 거예요. 첫돌이 지나면서 난나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판단해서 행동에 옮겼다. 똥과 오줌을 가리게 된 것이었다.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굴려서 언니라는 말부터 배웠다. 언니, 쉬. 언니, 응. 쉬는 오줌이 마렵다는 뜻이고 응은 똥이 마렵다는 뜻이었다. 영순이처럼 저도 일어서서 걸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되지 않았다.
난남아,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 젖을 못 먹고 큰 애기는 조금 늦게 걷지만 나중엔 더 잘 걸어 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몽실은 순덕이네 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난남이에게 이야기했다. 난남이는 물론 알아듣지 못했다. 밀양댁은 김씨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눈치였다. 1년이 지난 뒤부턴 저녁마다 밥 한 그릇을 담아 솥안에 넣어두었다. 몽실은 모른 척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김씨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달랐다. 몽실은 김씨가 싫었고 무섭고 정이 붙지 않았다. 김씨는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몽실은 불행한 아이였다. 오지 말아주기를 바랬는데 그 김씨가 돌아온 것이다. 밀양댁과 함께 고생고생 농사지어 추수를 끝낸 바로 뒤였다. 비쩍 마른 얼굴에 해진 작업복을 입고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온 김씨를 처음 봤을 때 몽실은 눈앞이 아찔했다. 저녁마다 밥 한 그릇씩 담아두고 기다렸는데 김씨는 밤에 오지 않고 낮에 왔다. 읍내까지 오는 군용 트럭을 타고 거기서 새벽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겉으로 나타나게 좋아했다. 김씨는 몽실을 보고 흠칫했다. 너 와 있었냐? 예, 곧 집에 갈 거예요. 몽실은 고개를 숙였다.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 집이 어디 있다는 것일까? 몽실은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의 집은 아무데도 없었다. 김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비워두었던 건넌방을 쓸어내고 불을 지폈다. 전에 할머니가 쓰던 방이다. 몽실이 난남이 그리고 영득이 셋이서 건넌방에서 잤다. 며칠을 무사히 지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난남이가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각별히 난남이에게 마음을 쓰느라 조심을 했는데도 그날은 몽실이 손에서 빠져나온 난남이가 기어가서 김씨의 밥상 다리를 붙잡고 쓰러뜨린 것이다. 어쩌면 김씨는 이런 구실을 일부러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난남이 힘으로는 아무래도 밥상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나운 심통이 터져나왔다. 난남이는 걷어차인 채 소리질러 울고 밥그릇들은 수라장이 되었다. 몽실은 1년 전에 이리로 올 때처럼 다시 난남이를 업고 김씨네 집을 나왔다. 밀양댁은 쌀을 한 말 팔아 몰래 몽실의 품 안에 그 돈을 넣어주었다. 몽실아, 애미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구나. 엄마 원망 안 해.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 몽실은 전에 노루실 창고에서 가르쳐주던 최 선생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와 있을까? 밀양댁은 정시만이라도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와 있을지도 모를 거야. 추운 겨울이 오는데 부디 몸 조심해야지. 몽실은 이젠 울지도 않았다. 노루실엔 정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행여나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그건 부질없는 마음이었다. 산 비탈 몽실이네 오두막은 비어 있었고 한쪽이 이지러지도록 허물어져 있었다. 그날은 남준의 집에서 묵었다. 저녁엔 무 시래기를 넣고 끓인 죽을 한 그릇 먹었다. 남준의 어머니는 여전히 착한 아주머니였다. 몽실아,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참아라.
잘 먹든 못 먹든지 남주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 몽실은 가만히 듣기만 했다. 박씨 아저씨가 국군에게 끌려가 죽은 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준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남준의 어머니는 아직도 곱고 인자스럽다. 몽실은 남편이 없는 어머니들의 괴로움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골 어머니 밀양댁은 그동안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다림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적막하던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몽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몽실아, 이 다음에 네가 어른이 되면 알 테지만 여자라는 건 남편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불쌍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짐승 같은 나쁜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다. 남조와 기찬이 남매는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한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남주가 11살, 기찬이 3살, 그리고 몽실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며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른다. 몽실은 어쩌면 남주가 더 가엾다는 생각도 했다. 알 수는 없지만 몽실에겐 돌아올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정씨와 함께 싸움터로 끌려간 청년들 중엔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기별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는 아직 무사한 것인지 소식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다, 몽실아. 너희 아버진 군대 기한이 다 되면 돌아올 거다. 장골 할머니가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며 몽실을 달래주었다. 남준의 집에 묵은 지 열흘이 지났다. 몽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올 때 갈 데 없으니 꾹 참고 눌러 있었다. 난나미를 업은 채 디딜방아도 찍고 남주와 함께 밥도 지었다. 초겨울의 날씨지만 이따금 포근한 봄날 같은 때도 있었다. 그날 몽실은 남주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난나미는 기찬이하고 집에 남아 있었다. 난나마, 언니 나무에 올게. 울지 말고 있어라. 언니. 난나미는 유달리 큰 눈을 깜빡이며 몽실을 쳐다보았다. 커갈수록 난나민 새어머니 북촌댁을 닮았다. 갸름한 얼굴에 까맣고 큰 눈이 퍽 예쁜 편이었다. 몽실은 난나미가 자기를 닮아주지 않아 조금은 서운했다. 몽실의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다. 코도 납작하고 대신 눈은 작은 편이다. 난나미가 아주 예쁜 얼굴이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몽실이와 닮지 않으면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린다. 몽실은 그게 섭섭한 것이다. 산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남주와 몽실은 솔잎을 긁어모았다. 소나무 밑에 마른 솔잎이 떨어져 쌓였고 그걸 갈퀴로 긁으면 소복소복 모아진다.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다. 몽실은 부지런히 긁어모았다. 남주야, 그만 가자. 그래, 요것만 모으고. 새끼로 만든 멍으로 꾹꾹 쑤셔 담으면 이불 보퉁이처럼 커다란 갈비 둥치가 된다. 둘은 그 갈비 둥치를 하나씩 이고 종종걸음으로 돌아왔다. 삼거리 마을 쪽 서산으로 해가 너울너울 숨으려고 했다. 저녁바람이 시리게 불어왔다. 쌀인문을 들어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난나미가 울고 있는 것이다. 몽실은 누군가 힘껏 가슴을 움켜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금방 나오려고 했다. 난나마!
나무찜을 내려놓고 방으로 쫓아갔다. 방에는 기찬이와 난남이 둘만 있었다. 기찬이가 난남이의 한쪽 다리를 잡고 당기니까 난남이는 끌려가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나, 기찬아! 몽실은 저도 모르게 달려들어가 기찬이의 손을 낚아채어 모질게 떼어놓았다. 그 바람에 기찬이가 방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몽실아! 뒤쫓아온 남주가 돌을 집어 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왜 기찬이를 때리니? 몽실은 뜨끔했다. 얼떨결에 저지른 일을 남주한테 들켜버린 것이다. 남주는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그냥 기찬이를 떼내느라고 그랬어. 그냥 떼낸 것이 왜 넘어지니? 기찬이는 더 크게 소리질러 운다. 몽실이 때렸다. 몽실은 어떻게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가만 보니 넌 엉큼한 계집애야. 남주가 한술 더 뜨면서 눈을 흘겼다. 남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야. 잘못했어. 흥, 넌 빌기도 잘하더라. 본래 환양년의 딸은 겉하고 속이 다르대. 어머나, 남주야. 몽실은 기가 막혔다.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리면 이렇게 캄캄할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적시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왜 섭섭하니? 동네 사람 모두 그러더라. 살아있는 서방 버리고 시집간 환양년의 딸이라고. 남주는 갑자기 왜 이다지 몽실의 가슴을 괴롭히는 걸까? 기찬이는 더 세게 울고 남주는 무슨 말인지 자꾸만 쏟아내고 있었다. 몽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난나미를 업고 밖에 나와도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자꾸 나왔다. 그날 밤 늦게까지 몽실은 구석에서 이불깃을 가린 채 줄고 눌었다.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 환양년의 딸,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시집간 환양년. 남주가 낮에 쏘아대던 가슴 아픈 말들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남주네 집을 나가야지. 그리고 마을을 떠나야지. 남주가 말했듯이 노르실 동네 사람 모두가 흉을 보고 있었구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아버진 왜 편지도 안 하실까? 언제 돌아오시는 걸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몽실은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울다가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난나미가 칭얼거려 퍼뜩 눈을 뜨니 환하게 햇빛이 문살에 비치고 있었다. 몽실은 벌떡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벌써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몽실이 일어났구나. 어제 나무하러 가서 많이 지쳤지. 남준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몽실은 우물쭈물했다. 남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고 막 그릇을 치우는데 장골 할머니가 찾아왔다. 몽실아, 너한테 기난 말이 있어서 왔다. 너 식모살이 가겠니? 식모살이? 몽실은 어쩐지 반가웠다. 어디든지 떠나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 수 있겠냐? 가겠어요. 어디여요? 가까운 데야. 읍내니까. 언제 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면 되나 보더라.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장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려운 게 뭐예요? 몽실이도 따라서 걱정스러워졌다. 난나미를 떼놓고 가야 한단다. 난나미는 그럼 어디 떼놓고 가나요?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몽실아, 어차피 난나미는 너 혼자 키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을 떼는 게 좋을 거야. 좀 매정하지만 도리가 없잖니. 고아원으로 보내자꾸나. 몽실은 누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서러웠다. 어제 남주한테 듣던 환양년의 딸이란 말보다 더욱 설고 가슴이 아팠다. 난나미를 고아원에 보내다니. 이렇게 작고 걷지도 못하는 난나미를. 몽실은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15. 검둥이 아기. 난나미가 걸음마를 시작한 것은 읍내 최씨 집으로 와서 1년 뒤였다. 식모살이 온 언니를 따라 난나미도 함께 온 것이다. 최씨네는 가족이 모두 5이었다. 최씨 부부와 3남매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생인 맏아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이었다. 몽실은 하루 종일 난나미를 데리고 최씨네 집을 보는 게 일이었다. 최씨 부부는 읍내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열어놓고 함께 일을 보고 있었다. 몽실은 지난 1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일도 그다지 고달프지 않았다. 최씨네 가족들은 몽실이와 난나미를 무척 아껴주었다. 난나미는 말쑥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었다. 한번 걸음마를 시작하자 난나미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잘 걷고 있었다. 언니, 방 쓸어? 난나미는 비를 껴안고 방을 쓰는 신용을 했다. 응, 많이 쓸어라. 옳지, 옳지. 잘도 쓴다. 난나미는 어기적 걸으면서 비질을 했다. 깔깔 웃으며 쌕쌕거리다가 힘에 겨워 옆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몽실이 일으키러 가기 전에 난나미는 얼른 일어났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가만히 얘기했다. 난나마, 이제 방도 쓸 줄 알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니까 언니 없어도 살겠네? 난나미는 알아들었는지 그냥 대답하는 건지 눈을 말똥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나, 그럼 언니 먼데 가버릴까? 응. 정말? 응. 몽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난나미는 정말 무언가 눈치를 엿본 것만 같았다. 1년 전 최씨네 집으로 올 때 이웃 사람들 모두가 고아원에 줘버리자고 쌀쌀하게 말했었다. 몽실은 가엾은 난나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 동네 아주머니들이 최씨에게 사정을 알리고 난나미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그때 환양년의 딸이라고 모질게 쏘아대던 남주는 몽실이 떠날 때 붙잡고 엉엉 소리질러 울었다. 본래 아이들은 마음에도 없이 불쑥 짓거려 놓고 하나 없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게 마련인 것이다. 몽실아, 엄마도 몹시 꾸지람했어. 계집애가 나오는 대로 주둥아리 놀린다고. 그러니까 몽실아, 내가 한 말 마음 아프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줘. 응? 몽실아. 장골 할머니랑 남준의 어머니,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안쓰러워했다. 정말 시골 사람들은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온 동네 사람 모두가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다. 장골 할머니, 아버지 소식 오면 꼭 알려주셔요. 몽실은 아버지 정씨 소식이 가장 기다려졌기 때문에 잊지 않고 거듭거듭 말했다. 오냐, 아버지 돌아오면 내가 먼저 맨발로 뛰어갈게.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버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그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 읍내 거리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살기 위해 한없이 걸어 다녔다. 전쟁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후방에서 집과 세간살이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목숨을 이어갈 삶이라는 전쟁으로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거리엔 껌파리 아이들, 양담배 장수, 소매치기, 양아치, 거지, 밤 늦게까지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저녁 때 몽실은 난나미를 얻고 시장에 갔다. 아침에 최 씨 집 아주머니가 일러준 대로 찬거리를 샀다.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값싼 찬거리였다. 큰 길엔 군용차가 어지럽게 다니고 미군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큰 소리로 짓거리며 징그럽게 웃기도 했다. 새까만 흑인 병사와 새빨갛게 입술 연지를 그린 한국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시장 골목길을 걸어 다니기도 했다. 껌을 짝짝 씹으며 담배도 피웠다. 구두 닦기 아이 하나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아양을 떨고 있었다. 구두 닦으세. 구두 닦세. 시장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라고 본체 만체했다. 몽실은 매일 보는 것이지만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았다. 팔을 끼고 걸어가는 여자와 미군 병사의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7살 때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던 어머니 밀양댁이 어느 조그만 시골 정거장에서 김씨를 만나 걸어가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창거리를 사들고 발걸음을 재촉해 오면서 자꾸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 씨 집 맏딸인 고등학생 해숙이는 착한 아가씨였다. 몽실은 해숙이를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 언니는 이 다음에 크면 시집 갈 거예요? 해숙이는 얼굴을 붉혔다. 얜 그럼 여자가 시집 안 가고 장가를 가니? 그게 아니고 정말 시집 갈 거예요? 몽실은 재우쳐 물었다. 꼭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몽실아, 여자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없단다. 해숙이는 몽실이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 아니어요. 난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갈래요. 어머나, 어쩌면 몽실은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군. 얘기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몽실은 줄곧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대골 어머니 생각, 돌아가신 새어머니 생각,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보았던 미군 병사와 여자를 생각했다. 해숙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래야만 되는 걸까? 왜 여자는 남자한테 매달려 살아야 하는 걸까?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 밥상에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해숙이가 문득 낮에 몽실이 하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몽실은 나중에 커서 시집 안 간대. 정말? 국민학교 6학년인 성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벌써부터 누가 시집 간다고 말하겠니? 중학생인 성대가 좀 어른스럽게 말했다. 진짜야. 난 시집 안 가. 몽실은 고개를 숙인 채 다부지게 말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몽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나 보지. 최씨 아저씨가 몽실이 편을 들어 진정으로 말했다. 아유, 그건 안 돼. 내가 벌써 몽실이 신랑감을 어떤 사람으로 할까 걱정하고 있었단다. 아주 좋은 신랑 얻어줘서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벌써부터 시집 안 간다면 안 되지. 아주머니가 곁에서 몽실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야, 몽실은 좋겠다. 성구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성구야, 너나 장가 가면 좋겠지? 몽실은 성구를 흘겨주었다. 몽실이보다 2살 위였지만 막내둥이여서 어리광쟁이인 성구를 몽실은 그냥 성구야 성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성구는 몽실이와도 아주 친했다. 글씨 공부를 하라고 아까운 공책을 나눠주고 연필도 주었다. 성대한테 오빠 오빠 하면 약간은 샘이 나는 듯 따질 때도 있다. 몽실아, 나한텐 왜 오빠라고 안 하니? 아휴, 나보고 되레 누나라고 불러. 몽실은 놀리듯이 말하며 웃어주었다. 식구들은 몽실을 끔찍히도 아껴주었다. 아주머니는 가끔 몽실에게 위로하는 말로 얘기했다. 몽실아, 넌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오래오래 있어야 한다. 커서 시집 갈 때까지 있어야 해. 알았지? 몽실은 아무 말 않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다. 이토록 각박한 세상에 집이 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며 거지가 되어 있는데 난남이까지 싫다 않고 보살펴주는 것이 이를 데 없이 고마웠다. 몽실은 영원히 이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았다. 겨울 바람이 추웠지만 최씨 집은 매우 따뜻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른다. 섣달 금음께였다. 해숙이에게 시집 안 간다고 말했던 그날부터 한 달 뒤였다. 몽실이 아주머니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강변 쪽으로 가는 쓰레기장 옆을 지날 때였다. 몽실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몽실은 걷던 걸음을 멈추었다. 왠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 소리는 바로 앞 쓰레기 더미에서 들렸다. 고양인가 봐. 몽실은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얘야, 무엇이 있니? 어떤 아저씨가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지나치다 말고 멈추어 서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몽실은 소리가 나는 쓰레기 더미의 위쪽을 손으로 헤쳤다. 어머나! 몽실은 놀라 한 발 주춤 물러섰다. 엥!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까만 덩어리 하나가 불쑥 나타난 것이다. 뭐야?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웃거렸다. 어느새 연하문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섰다. 어머, 저거 갓난아기야. 어떤 아주머니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검둥이 새끼구나. 어느 나쁜 엄마가 내다 버린 거야. 또 한 사람의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검둥이 갓난아기는 조그만 까만 주먹을 꼭 쥐고 줄곧 울었다.
몽실은 너무 뜻밖이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에이, 더러운 것! 어떤 남자가 침을 뱉으며 발길로 찼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안 돼요. 몽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아기 쪽으로 가리고 섰다. 비켜! 이런 건 짓밟아 죽여야 해! 환양년의 새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제각기 침을 뱉고 발로 쓰레기 더미를 찼다. 몽실은 다급하게 아기를 덥석 보듬어 안았다. 강아지처럼 새까만 덩어리가 손에 말캉거리며 잡혔다. 넌 대체 누구냐? 그 새끼 내려놔! 웬 개집애가 정신이 있냐? 몽실은 얼른 아기를 치마 속에 감추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줄곧 무언가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해댔다. 몽실은 10걸음쯤 달아나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곤 애원하듯이 꾸짖듯이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누구라도 배고프면 환양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몽실이 하는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몽실은 재빨리 아기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변 두 길을 지나 한 길로 달리는 사이 갑자기 울어대던 아기가 조용해졌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주머니를 불렀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뭐라고? 큰일이라니? 어쨌다는 거야? 집안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해숙이가 달려나왔다. 그게 뭐야, 몽실아? 아주머니가 달려와 몽실이 안고 있는 아기를 헤쳐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가엾은 검둥이 아기는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은 채 죽어 있었다. 몽실은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몽실은 몸에 높은 열이 나면서 알아누웠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그토록 모질게 견뎌온 몸이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는지 모른다.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다. 마음까지 힘을 잃고 다만 서럽고 외롭기만 했다. 16. 돌아온 아버지. 난나미는 언니가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운지 곁에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언니, 아파? 응. 약 먹어. 응. 언니, 밥? 난나미는 윗목에 덮어둔 몽실의 밥그릇을 가지고 왔다.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나미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다. 언니 입으로 가지고 갔다. 먹어. 먹어. 몽실은 입을 조금 벌렸다. 짜증이 나도록 귀찮지만 난나미가 너무 기특해서 억지로 한 술을 받아 먹었다. 난나미는 또 한 숟가락을 떠다 먹이려 했지만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나미는 밥숟가락을 든 채 멀거니 몽실을 내려다보았다. 이틀 뒤 몽실은 일어났다. 몽실아, 기운이 없을 텐데 더 누워 있어라.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몽실은 일부러 벌떡 일어나 보였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주머니는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틀 동안 해숙이와 성대, 성구는 번갈아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손목을 잡고 맥박을 세어보았다. 최씨 아저씨까지 온 식구가 걱정을 했었다.
몽실은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검둥이 아기가 가엾었기 때문이다. 죄 없이 버림받고 죽을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세상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목숨이 얼마나 많은가. 난남이는 어떨까? 태어난 쪽이 다행일까? 아니면 난남이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몽실의 머릿속엔 그 검둥이 아기의 모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난남아, 언니하고 오래오래 이 집에서 살자. 응? 난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걸음마를 배우고부터 난남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잘 걸었다. 부엌 일을 하는 몽실이 성가시지 않을 만큼 따라다니며 흉내내고 재롱을 떨었다. 몽실은 북촌댁 생각을 했다. 가엾은 어머니였다. 지금껏 살아있더라면 난남이의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해 할 텐데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따뜻한 봄볕이 툇마루 가장자리까지 포근히 비추었다. 몽실은 걸레질을 하면서 북촌댁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언니! 몽실은 깜빡 꿈에서 깨어나는 듯 소스라치게 돌아다 봤다. 언니, 아버지 언제 와? 몽실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빤히 쳐다보며 쓸쓸하게 서 있는 난남이의 눈빛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눈빛으로 난남이는 여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우린 엄마도 아버지도 없어? 난남이는 재우쳐 물었다. 몽실은 점점 대답이 궁해졌다. 그러고는 새삼 난남이 나이를 꼽아보았다. 도대체 난남이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철부지여서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일까? 난남아. 응, 언니. 난남이 몇 살이니? 4살. 그래, 4살이면 이럴 수 있을 거야. 몽실은 난남이 손을 잡고 툇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낮 동안 둘이서 집 보면서 일하는 건 난남이와의 사이를 훨씬 가깝게 해주었다. 몽실은 난남이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난남아, 아버진 곧 오실 거야. 엄마는? 엄마는 좀 늦게 올 거야. 언니. 응?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지? 응, 아니야.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아니지? 그래, 우리 아버진 따로 있어. 먼데 싸움터에 간 거야. 하지만 난남이 보고 싶어서 얼른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실 거야. 몽실의 눈에 물기가 젖고 있었다. 난남이도 그랬다는 걸 알았다. 최 씨 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알뜰하게 보살펴 주어도 난남이는 어딘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난남아, 엄마는 없단다. 먼데 가셨단다. 몽실은 돌아앉아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부터 몽실은 난남이가 이따금 혼자 동그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앉아서 난남이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몽실은 못 본 척했다. 어차피 난남이도 처음부터 불행했으니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빨리 자랄 것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 올봄에 중학교에 올라간 성구는 저녁이면 자주 일선에서 전해오는 싸움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중공 오랑캐 때가 무더기로 포로가 됐대. 전쟁은 우리 쪽이 아주 이롭다는 거야. 정말이니, 성구야? 몽실은 귀를 곤두세우며 물었다. 정말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니? 몰라. 맨날 이긴다 하면서 전쟁은 왜 끝이 안 나니? 끝이 곧 날 거야. 미군하고 다른 유엔군이 모두 와서 도와주잖니. 성구는 줄곧 이긴다고 우겨대었다. 몽실이 저희 아버지가 어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몽실은 그런 성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온다고 어떤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역시 아버지가 기다려졌다. 헤어지고 나서 3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노루실에서 군대 나간 사람들 중 반 이상이 죽어 슬픈 전사 통지를 받았지만 정씨는 운 좋게 남아 있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채소 장사를 하던 대추나무집 아들은 옆구리를 총에 맞아 허리 위 몸뚱아리가 삐딱하게 돌아간 상위 용사가 되었고 종군의 아버지는 한쪽 팔을 잃고 돌아왔다. 몽실은 생각했다. 아버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돌아오실 거야. 돌아와서 다시 머슴살이도 하고 품팔이도 하면서 돈을 벌면 몽실은 난담이하고 집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읍내 거리엔 진달래꽃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 팔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몽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다가 환하게 핀 꽃다발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잡고 함께 걷던 난나미도 꽃을 보았다. 언니, 꽃 참 예쁘구나. 몽실은 쪼그리고 앉아 꽃을 파는 아이를 보았다. 13살짜리 꼭 몽실이 또래의 아이였다. 몽실은 치마 속에 꾹꾹 감춰두고 쓰지 않던 100환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꽃 한 가장이에 얼마니? 이만큼 한 다발에 10환이야. 꽃 파는 애는 조그만 목소리로 두 손을 요렇게 둥글게 아귀를 만들어 보였다. 어머나, 그럼 이건 모두 팔아도 100환어치도 안 되겠네? 몽실이 얼굴을 찌푸리고 물었다. 어제는 30환밖에 못 팔았어. 그래, 그 돈 뭐랬니? 뭐라다니? 밀 기우라고 두부 비지 사서 먹었지. 너희 아버지 안 계시니? 군대 가서 죽었어. 그래. 몽실은 100환짜리를 꺼내어 꼭 쥐었다가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 돈 받고 그 꽃 나한테 모두 팔아. 꽃 파는 애는 깜짝 놀란다. 100환을 받고 이 꽃을 다 달라고? 그래. 안 되니? 너흰 부자니? 그 애가 되물었다. 응? 아니야. 몽실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부자도 아니면서 돈 100환을 공짜로 주려고 하니? 어디 공으로 주니? 꽃 사는 값이잖니. 이 꽃은 모두 30환어치밖에 안 된다.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꽃을 사려거든 30환만 줘. 그럼 이것 다 줄게. 난 거지가 아니니까 공으로 돈 받지 않아. 어느새 그 애는 화난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누가 거지랬니? 거지 아닌데 왜 돈을 주려고 했니?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얻어먹지 말라고 했어.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몽실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도록 부끄러웠다. 이 애 엄마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건 옳은 말이다.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너 혹시 그 돈 미국 사람한테서 얻은 거 아니니? 그 애가 몽실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야. 몽실이도 화가 났다. 아니면 됐어. 가서 10환짜리로 바꿔다가 꽃 사가지고 가. 몽실은 그 애를 한번 보고 나서 얼른 난남이 손을 잡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얀 얼굴의 미국 사람도 가고 있다. 먼지 투성이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지프도 지나갔다. 구두 닦기 아이가 지나가고 그 앞에 또 양공주 아가씨가 가고 있다. 깡통을 든 거지가 있고 폭격으로 눈을 잃은 맹인 거지가 꿇어앉아 구걸하고 있다. 누더기를 입은 불량배들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지나가고 가끔씩 양복을 차려입고 허옇게 살찐 신사가 지나다니기도 했다. 몽실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도 그 애처럼 꽃을 꺾어 팔아서라도 떳떳하게 살까봐. 여태 몽실이 살아온 건 모두 부끄러운 일뿐인 것 같았다. 얻어먹고 살아온 것만 같았다. 몽실은 창거리를 사들고 부랴부랴 꽃 파는 애한테 갔다. 그러나 거기 꽃 파는 애는 없었다. 벌써 팔아가지고 갔나 봐. 그 애는 또 밀기울과 비지를 사가지고 갔을 게다.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지만 엄마는 무엇 하는 걸까? 왜 그 애가 꽃을 팔아 밀기울을 사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 몽실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난남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면 어떨까? 몽실은 우스개처럼 난남이한테 물어봤다. 언니하고 나하고? 그래. 난남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난남이는 말했다. 싫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살아. 몽실은 괜한 말을 물었다고 금방 후회를 했다. 아버지만이라도 오시면 나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고 나서 사흘 뒤였다. 몽실이 난남이와 함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다. 몽실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몽실아. 어머나. 몽실은 한 발 주춤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섰다. 아버지 오셨다. 창골 할머니와 나란히 누더기 미군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남자는 몽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씨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몽실은 그러나 반가움보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정씨의 모습은 퉁퉁 부어 일그러진 얼굴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선 다리는 헝겊으로 친친 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17. 구걸하는 몽실이. 몽실아, 얼마나 고생했냐. 정씨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부상 입었어요?
몽실은 정 씨의 지팡이 잡은 손을 만졌다. 역시 아버지의 손이기 때문에 따스했다. 몽실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모셨다. 아이고, 이게 난남이 아니냐. 많이도 컸구나. 장골 할머니 말에 정 씨가 난남이를 돌아다 봤다. 난남이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정 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끌어다 정 씨 곁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몸을 흔들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난남아, 아버지란다. 몽실은 애써 아버지 곁으로 난남이를 끌어다 놓으려 했다. 언니, 무서워. 난남이는 입을 실룩거리며 울상이 된다. 정 씨가 난남이를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네 애비다. 몹쓸 애비여서 너희 엄마도 죽게 하고 널 가엾게 버려뒀단다. 정 씨는 목이 매는지 말끝을 흐렸다. 언니. 난남이가 몽실을 쳐다봤다. 응? 아버지가 엄마 죽였어? 아니야. 아버지는 싸움터에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거야. 그럼 엄마는 어쨌어? 엄마는 그냥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단다.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난남이는 몽실이 잡고 있는 손을 그만 놓아버리고 뒤로 돌아앉았다. 커다란 눈으로 바람벽을 줄곧 바라보는 사이에 눈물이 괴어올랐다.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다음 날 몽실은 난남이 손을 잡고 정 씨를 따라 노르실로 돌아갔다. 최 씨 아저씨와 모든 식구들은 헤어지는 것을 그토록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울상을 지었다. 몽실아, 네가 가더라도 오빠를 잊지 말아라. 성대는 아껴 쓰던 용돈을 몽실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숙이는 손수건과 거울 한 개를 주었다. 그리고 난남이에게 예쁜 꽃이 달린 핀을 머리에 꽂아주었다. 성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헤어지는 아침에야 성구는 구멍가게에 달려가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온 찹쌀떡 5개를 사서 역시 말없이 몽실에게 건네주었다. 몽실아, 부디 가서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아라. 최 씨 아저씨는 신발 가게에서 고무신 3켤레를 싸주었다. 이렇게 오밀조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몽실은 그동안 정들었던 최 씨 집을 떠나 노루실에서 살게 된 것이다. 반쯤 허물어져 버린 옛집을 동네 아저씨들이 대충 고치고 불을 지피니까 아랫목은 따뜻했다. 집자리를 깔고 저녁밥을 들고 앉았다. 새 식구라지만 몽실은 자꾸 외딴 들판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난남이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웃지도 않고 재롱도 떨지 않았다. 정 씨는 싸움터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몽실이와 난남이의 아버지였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몽실이가 아버지의 다친 다리에 대해 물었을 때 정 씨는 한숨을 쉬고 나서 가르쳐 주었다. 정 씨가 겪은 전쟁 이야기는 두고두고 되풀이되었다. 2년 전 일사 후퇴 때 포로가 되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2번 도망치다 2번 모두 붙잡혔다. 한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에까지 이르렀다가 간신히 살았다. 2번째 도망치다가 붙들려 끌려갔을 땐 정말 죽이는 줄 알았다. 소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쇠코챙이를
불에 달구어 허벅지를 찢었단다. 정 씨의 장단지에는 소름이 끼치도록 많은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때의 상처 중 한 군데에선 아직도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인민군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독한 놈들이야. 늑대보다도 독사보다도 흉측한 놈들이야. 몽실은 눈을 감았다. 금순 언니가 떠올랐다. 국기를 떼어주던 인민군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를 이토록 괴롭힌 인민군은 얼마나 나쁜 인민군이었을까? 왜 그토록 나빴을까? 무엇 때문에 나쁘게 된 것일까? 몽실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금순 언니, 우리는 모두 같은 핏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이고 찌르며 괴롭히나요? 세 식구의 살림은 몽실이 혼자 맡아야 했다. 읍내에서 꽃을 팔던 이름 모를 그 애처럼 몽실도 무언가 일을 해서 식량을 사와야 했다. 최신의 집에서 얻어온 약간의 돈은 한 달도 살아가기 힘들었다. 다만 몽실은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왔다. 송기를 벗겨다가 물에다 우렸다. 송기죽과 산나물 밥으로 끼니를 이었다.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난나미는 점점 야위어갔다. 어떻든 돈을 구해야 식량을 사올 텐데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 몽실은 주저앉고 싶었다. 대꼴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니야, 싫어, 싫어. 몽실은 김씨 생각을 하면 어머니마저 미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 앤 공으로 얻어먹어선 안 된다고 했지. 몽실은 꽃파리 소녀한테 결코 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 진짜 거지가 되자. 편안히 앉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진짜 거지가 되자. 아버지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거지가 되자. 몽실은 읍내 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다니던 거지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꽃파리 애가 보면 이것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다. 몽실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나미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도 그 이상 기대해선 안 되었다. 모두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몽실은 미군이 버린 깡통 하나를 구했다. 철사 토막을 주워 정씨한테 가지고 갔다. 아버지, 이것 끝을 달아주셔요. 정씨는 깡통과 철사 토막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끈을 달아서 무엇에 쓰려니? 밥 얻으러 가겠어요. 난나미가 가엾잖아요. 순간 정씨는 깡통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닥쳐! 고함 소리와 함께 깡통이 문 밖으로 날아갔다. 아버지! 망할 거사, 너희 애미를 닮았느냐? 그 환양년의 애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년이 날 망쳐놓은 게다. 정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으로 쓰러졌다. 몽실은 급히 다가가서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어깨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는데 정씨는 고개를 들면서 주먹으로 몽실의 뺨을 후려쳤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몽실은 벌떡 그 자리를 비켜놨다. 난나미가 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인연들 모두 되져버려.
정씨는 새근대며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정씨가 때린 한쪽 뺨이 금방 부풀어 올랐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난나마, 괜찮아. 울지 마라, 응? 난나미는 몽실의 손에 끌려나와 꺽꺽 울음을 삼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아버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빠요. 차라리 싸움터에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으면 나을 뻔했어요. 우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몽실은 입술을 깨물며 저마한치 내던져진 채 뒹굴고 있는 깡통을 보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몽실은 뛰어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가 뒹굴고 있는 깡통을 주었다. 한쪽이 찌그러져 버린 깡통을 몽실은 손을 넣어 꾹꾹 눌러 폈다. 난나마, 넌 남주 언니네 집에 있을 테니? 아니야, 언니하고 갈 거야. 그럼 어서 가자. 몽실은 부어오른 뺨을 잠깐 쓸어보고 나서 난남이 손을 잡았다. 깡통을 들고 마을 장터로 갔다. 신장로를 걸어서 오리길을 가야 한다. 푸른 보리밭이 들판을 아름답게 물들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신장로로 지나가는 군용 트럭이랑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슴을 죄게 했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은 조금 일렀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우체국 옆 추녀 밑에 서서 기다렸다. 난나마, 배고프지? 응. 조금만 참아라.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조금 걷다가 발을 멈추었다. 난나마, 여기 서서 기다려라. 언니 밥 가져올게. 빨리 와야 해. 그래, 꼭 여기 서서 기다려야 한다. 난나미는 추녀 밑 구석에 꼭 붙어 섰다. 몽실은 가다가 돌아서서 보았다. 그러고는 바삐 걸어서 장터로 들어갔다. 난나미한테 국어라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되지. 불타버렸던 집들을 얼기설기 대충 꾸며 세운 집들엔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밥을 좀 주셔요. 몽실은 저녁 먹는 집 방문 앞에서 말했다. 문 열어라. 거지가 온 모양이다. 안에서 어떤 여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조그만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다. 어라? 절뚝발이 애가 왔어. 자, 이것 부어줘라. 남자아이는 어머니한테 밥그릇을 받아 몽실이 내민 깡통에 부어주었다. 김이 오르는 보리밥이었다. 몽실은 입안 가득히 침이 괴었다. 고맙습니다. 몽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다음 집은 안남미로 지은 쌀밥이었다. 다음 집은 산나물을 넣고 지은 나물밥이었다. 네 번째 집은 밥을 주지 않았다. 얌치 없구나. 우리도 어려우니 딴 데 가봐. 주인은 방문을 왈칵 닫아버렸다. 몽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참았다. 20집을 훨씬 넘도록 다녔다. 깡통엔 제법 듬직하게 밥이 모였다. 몽실은 그만하고 돌아섰다. 우체국 옆 추녀 밑에 난나미가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희끄무레한 옷 빛깔만 보일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난남아! 언니! 난남이는 총알처럼 튀어나와 언니 손을 잡았다. 몽실은 깡통의 한쪽 귀퉁이 밥을 꼭꼭 뭉쳐 난남이에게 쥐어주었다. 난남아, 이거 먹어라. 집에 가서 많이 먹자, 응? 난남이는 밥을 받아 얼른 입으로 가져갔다. 집에 돌아오니 정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마셨는지 술 냄새가 났다. 몽실은 잠든 아버지 머리맡에 밥을 덜어놓고 나머지는 난남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난남이는 모처럼 먹어보는 밥이어서 그런지 한없이 입으로 밥숟가락을 떠놓고 있었다. 그런 난남이 모습을 몽실은 치근하게 바라보았다. 언니,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먹을게. 몽실은 밥을 떠 입안에 넣었다. 떠 넣으면서 이건 어느 집에서 얻은 것이고 이건 또 누구네 집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절름발이 아이가 밥을 얻으러 다닌다는 것을 아랫마을, 윗마을, 그리고 온 장터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절름발이 아이의 아버지는 군대에 갔다 포로가 되어 도망쳐왔고 어머니는 옛날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는 것도 알려졌다. 조그맣고 예쁜 계집애는 배다른 동생으로 어미는 6.25 때 굶어 죽었다는 것도 몽실이 다리는 의붓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병신이 됐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었다. 몽실은 보리가 누렇게 여물 때까지 국어를 해다 난남이를 먹여 살렸다. 18. 영득이 영순이. 뎃골에서 전보가 온 것은 보리배기가 한창인 음력 5월 초순이었다. 산에서 남조하고 뗄나무를 헤이고 오는데 마을 들머리에서 장골 할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몽실아. 할머니, 어일이어요? 몽실은 어쩐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난남이가 다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몽실아.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전보 쪽지를 내밀었다. 뎃골, 너희 엄마가 아프단다. 뭐라고요? 몽실은 뗄나무를 머리에 인 채 한쪽 손으로 전보 쪽지를 받아보았다. 어머니 위독,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속내. 마지막 속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이란 말 속에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음을 몽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 그리고 몽실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 눈앞이 아찔했다. 몽실은 뗄나무를 쳐받치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절뚝발이 다리도 더 버티지 못하고 몽실은 주저앉았다. 나무 따는 길섭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장골 할머니와 남조한테 이끌려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몽실아, 어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버진 또 화를 내실 거예요. 화를 내도 어쩌겠니? 엄마한테 가야 하지 않겠니? 말씀드려도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설마 엄마 위독하다는데 보내지 않겠냐? 장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도 정씨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년 천벌을 받은 거야. 죽어야지. 죽어버려. 환양년은 진작 되져버렸어야 해.
몽실은 해질 때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정씨는 몽실이 꼼짝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 사흘 동안 몽실은 울면서 보냈다. 난남이가 언니한테 물었다. 언니네 엄마 많이 아파? 난남이는 언니네 엄마라고 했다. 그래. 참 불쌍하구나. 응, 불쌍하지? 난남이는 집 모퉁이 봉당에 앉았다 말고 발딱 일어났다. 마냥 방 안에만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갔다. 난남이는 조그맣게 불렀다. 아버지, 왜? 정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언니 엄마한테 갈 거야. 난남이는 정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몽실에게 달려갔다. 언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라 했어. 정말? 응, 난남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몽실은 정씨한테 가서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정말 가도 돼요? 갔다 와. 정씨는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몽실은 떠났다. 언니, 언제 와? 난남이가 쳐다보며 물었다. 언니, 새밤 자고 온다. 새밤? 응. 난남이는 손가락을 펼쳤다. 꼭 3개를. 대골 고갯마루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기차에서 내려 줄곧 달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엄마가 저 아래 골짜기에 마중을 나와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고갯마루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몽실은 그냥 스쳐 버리려다가 귀를 기울였다. 달구영, 달구영. 달구질 소리였다. 집터 다질 때나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다. 몽실은 그 소리에 끌리듯이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달구질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저쪽 마을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달구질 소리는 거기서 들려오고 있었다. 달구영, 달구영. 몽실은 자꾸자꾸 달렸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을 지나 턴논도 지났다. 대추나무가 있는 김씨집이 바로 앞에 있었다. 집안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몽실아! 골목 안쪽에서 누가 부른다. 흘끗 돌아다 보니 여자의 하나가 이쪽으로 쫓아오고 있다. 키가 몽실이보다 더 상큼하게 커버린 순덕이었다. 순덕아! 몽실아! 순덕이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왜 이제 오니? 몽실은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너희 엄마 얼마나 널 기다렸는 줄 아니? 그랬는데도 넌 오지 않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야. 땅덩어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몽실은 하얗게 핏기를 잃었다. 그토록 절뚝거리며 달려왔는데 엄마가 죽다니. 가엾은 엄마가 죽다니. 몽실은 살인문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섰다. 장례식일을 거들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몽실이 아니냐? 전보 쳤다더니 왜 이제야 왔니?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말하며 몽실의 손을 잡는다. 영득아, 영순아, 너희 누나 왔다. 누군가 소리껏 부르자
안에서 삼배의 허리띠를 맨 머스매와 계집애가 내다봤다. 영득아! 몽실이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영득이한테 달려갔다. 영득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누나를 쳐다보았다. 몽실 누나? 그래, 영득아. 몽실은 그제야 울음이 나왔다. 영득이를 껴안고 뺨을 비비며 울었다. 영수는 두어 발걸음쯤 떨어져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몽실은 노루실에 두고 온 난남이보다 훨씬 자기를 닮은 영순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영순아, 언니 모르겠니? 날 모르겠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언니야. 몽실 언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다 했어. 영순이 또렷또렷 말했다. 그래, 언니가 잘못했구나. 진작 왔더라면 엄마 얼굴을 봤을 텐데. 공동묘지에선 달구질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산에 묻으러 갔어. 이젠 집으로 못 온대. 영수는 입을 비죽거리고 울면서 말했다. 그날 밤 몽실은 어머니도 없는 썰렁한 방에서 영순이 영득이와 나란히 잠들었다. 마을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건넌방에 김씨가 빈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김씨는 몽실에게 전보다 다정했다. 별로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애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몽실은 사흘 동안 살림을 맡아서 보살폈다. 사무제를 지내러 어머니 산소에 가니 새로 만든 무덤에 잔디가 까실까실 말라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밀양댁은 지난 겨울 달이 채 차기 전에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밀양댁은 여위기 시작해서 2달 동안 누워 있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심장병이라 했다. 엄마는 몽실이 보고 싶어 매일매일 불러달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고 숨져갈 때야 전보를 친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은 거듭거듭 안타까워했다. 왜 심장병을 앓았을까? 그리고 왜 죽은 아이를 낳았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일까? 엄마는 입버릇처럼 나쁜 어머니라고 했었지. 몽실은 이젠 영원히 가버린 밀양댁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싶었다. 새 밤만 자고 돌아간다고 난남이와 약속했었지만 몽실은 하루를 더 머물렀다. 영순이가 떨어지지 않았다. 몽실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영수는 걱정스레 물었다. 언니 갔다가 또 올게. 난남이가 기다린단다. 새 밤만 자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가야 하지 않겠니? 난남이가 누구야? 이전에 영순이랑 함께 살았었잖니. 빼빼 마른 애 말이야. 몰라. 영수는 난남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영순이랑 나이도 같고 그 애도 엄마가 없단다. 난남이하고 영순이하고 누가 더 좋아? 영수는 엉뚱한 것을 물었다. 둘 다 좋아. 똑같이 좋아. 그럼 언니 갔다가 또 와야 해? 꼭 와야 해? 영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몽실은 영순에게 보릿집 대궁으로 여치집도 만들어주고 머리를 따 예쁘게 묶어주었다.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했다. 영순이는 몽실이 어릴 적하고 꼭 같다니까.
나흘 만에 대골을 떠났다. 김씨는 또 오라고 했다. 몽실아, 자주 와서 네 동생들 돌봐주어라. 몽실은 김씨의 말이 고마웠다.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김씨는 분명히 내 동생들이라 했다. 몽실은 한참 망설이다가 김씨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히 계셔요. 언니, 꼭 와. 꼭 와. 누나, 빨리빨리 와. 영순이와 영득이 한참 동안 서서 몽실을 전송하고 있었다. 노루실에 돌아오니 난남이는 한층 더 까칠하게 여위어 있었다. 난남아, 밥 어쨌니? 먹었니? 언니, 조금밖에 못 먹었어. 몽실은 김씨가 싸준 어머니 장례식 때의 떡 보자기를 끌렀다. 아버지도 잡수셔요. 정씨는 돌아 누워버렸다. 언니, 언니네 엄마 이젠 안 아파? 난남이는 얄밉도록 가슴 아픈 말만 물었다. 언니네 엄만 죽었어. 우리 엄마처럼 먼 데 가서 안 와? 그래, 먼데 아주 가버렸어. 난남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돌아 누워있던 정씨가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버지 뒷모습을 보았다. 정씨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흐느끼다 점점 세차게 몸부림을 쳤다. 몽실아. 정씨는 울음을 삼키며 불렀다. 아버지, 내가 나빴구나. 엄마를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언제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괴로워서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야. 애비가 못나서 엄마를 딴 데로 가게 만든 거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따로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건 그 누구 때문이에요. 몽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정씨의 부어오른 얼굴은 좀처럼 본디 얼굴이 되지 않았다. 고름이 흐르고 있는 다리에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먹지도 못하는데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다. 정씨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왔기 때문에 명예로운 상위 용사도 아니다. 아버지, 그만 우셔요. 어서 이 떡 잡수시고 기운을 내셔요. 난남이는 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한 듯 눈을 말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밀양댁의 죽음이 정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어나게 했는지 그토록 화를 내던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몽실이 보리 이삭을 줍고 끼니가 되면 이웃 마을로 다니며 밥을 얻어다가 세 식구가 나누어 먹었다. 난남이와 얘기를 하다가 문득문득 대골에 두고 온 영순이 생각을 했다. 영순인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까? 몽실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다.